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마라. 이 말을 저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생을 대충 살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남의 말 한마디, 가족의 표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의 오해, 지나간 실수. 그때마다 속이 끓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속 끓여서 해결되는 일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해결되는 일보다 더 많은 건 내 몸과 내 마음만 타락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아픈 건 오래 기억하고 고마운 건 빨리 잊습니다. 무시당한 순간은 선명한데 사랑받았던 순간은 흐릿해집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게 아니라 삶을 해석하는 방식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해석을 조금 바꾸는 이야기, 그리고 속을 덜 끓이는 방법을 같이 정리해보려 합니다. 화려한 기술이나 거창한 철학이 아니라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현실적인 조언으로요. 먼저, 속이 끓는다는 건 내 마음속에 저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현실이 내 기대와 다를 때, 사람의 행동이 내 기준과 다를 때, 결과가 내 노력만큼 나오지 않을 때 속이 끓습니다. 문제는 그 저항이 길어지면 마음이 아니라 몸이 먼저 망가진다는 겁니다. 잠이 깨지고 소화가 안 되고 혈압이 오르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결국 관계가 더 틀어집니다. 속 끓인 대가를 내가 몸으로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합니다. 사는 거 별거 없다. 속 끓이지 마라. 내가 손해보지 말자는 말입니다. 그럼 속이 끓는 일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저는 제일 먼저 인생의 기본 구조를 다시 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크게 세 가지로 돌아갑니다. 내 몸, 내 돈, 내 관계. 이 셋이 어느 정도 굴러가면 삶은 생각보다 버틸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셋 말고도 너무 많은 것에 힘을 씁니다. 남의 평가, 체면, 비교, 인정 욕구,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 이건 대부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걸 붙잡고 있으니 속이 끓는 겁니다. 속 끓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왜가 너무 많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 왜 나는 늘 손해보지? 왜 일이 이렇게 꼬이지? 물론 이해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면 당연히 왜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왜는 종종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데 답을 찾으려 하면 마음이 계속 불 위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을 바꾸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나는 뭘 할 거냐? 이 질문이 속을 끓이는 시간을 끊어줍니다. 예를 들어 누가 나에게 무례하게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날 밤 머릿속에서 계속 리플레이가 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서 더 강하게 말 못했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버릇없지? 이 상태가 속 끓이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멈추고 질문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떤 한 문장을 준비할까? 저 사람과 거리를 어떻게 조절할까? 내가 지켜야 할 선은 어디까지일까? 이렇게 바꾸면 감정이 행동으로 바뀝니다. 감정은 오래 끌면 나만 손해이고 행동은 현실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속 끓이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빨리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속 끓이는 사람은 감정을 부정합니다. 내가 이런 걸로 흔들리면 안 되는데, 내가 참아야지, 좋게 생각해야지. 그런데 감정은 눌러두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폭발하거나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일 현실적인 첫 단계는 이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것. 인정하면 감정이 객관화됩니다. 감정이 나를 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속이 덜 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을 줄이는 겁니다. 속 끓이는 일의 절반은 사람 때문에 생깁니다.
가족, 친구, 직장, 모임,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기대가 커서 더 끓습니다. 저 사람은 왜 늘 저래? 말을 해도 안 고쳐. 그런데 여기서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바뀌더라도 아주 천천히 자기 마음이 움직일 때만 바뀝니다. 내가 잔소리한다고, 내가 설득한다고, 내가 정답을 말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는 마음이 클수록 속이 끓습니다. 그 대신 바꿀 수 있는 건 딱 3가지입니다. 내 말투, 내 거리, 내 선택. 내 말투를 바꾸면 싸움이 줄고, 내 거리를 조절하면 상처가 줄고, 내 선택을 바꾸면 인생의 방향이 바뀝니다. 상대를 바꾸는 건 어렵고, 나를 바꾸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속 끓이지 않는 사람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내가 대응하는 방식으로 중심을 옮깁니다. 이게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3번째는 비교를 줄이는 겁니다. 비교는 속을 끓이게 하는 가장 빠른 불쏘시개입니다. 남은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늘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노력해도 결과가 약한 것 같고, 남은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비교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의 겉모습과 내 속사정을 비교합니다. 남이 웃는 사진을 올리면 그 사람도 밤에 울었을지 모릅니다. 남이 성공한 말을 하면 그 뒤에 몇 번의 실패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걸 상상으로 채우면 상상은 늘 나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비교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잠을 조금 더 잘 잤는지, 어제보다 덜 화냈는지, 어제보다 한 번 더 걸었는지. 이 작은 비교는 나를 키우고 남과의 비교는 나를 태웁니다. 속 끓이지 않으려면 나를 태우는 습관부터 끊어야 합니다. 4번째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의 순서를 다시 잡는 겁니다. 사람은 순서가 무너지면 사소한 것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내 몸이 망가지면 작은 말에도 예민해지고, 내 돈이 불안하면 작은 지출에도 흔들리고, 내 관계가 무너지면 작은 오해에도 폭발합니다. 결국 순서가 중요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첫째는 건강, 둘째는 생계, 셋째는 관계. 이 셋이 어느 정도 버티면 나머지는 생각보다 견딜만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순서를 뒤집어 삽니다. 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서 건강을 잃고, 체면을 지키려다 돈을 잃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내 삶을 잃습니다. 그러다 속이 끓습니다. 속이 끓는다는 건 내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속이 끓을 때마다 이렇게 물어보면 좋습니다. 이 일이 내 건강을 깎아먹을 만큼 중요한가? 이 일이 내 생계를 흔들 만큼 큰일인가? 이 일이 내 인생을 바꿀 만큼 큰 문제인가?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을 큰일처럼 느끼게 만드는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5번째는 말의 힘을 다시 보는 겁니다. 속 끓이는 사람은 혼잣말이 거칠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또 망했네. 나는 늘 운이 없어. 이 말이 반복되면 뇌는 그 말을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속을 덜 끓이는 사람은 혼잣말을 현실적으로 바꿉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네.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에 한 가지를 바꾸자. 지금은 힘들어도 지나간다. 이건 긍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조정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건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말입니다. 6번째는 후회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후회는 필요합니다. 후회가 있어야 배웁니다. 그런데 후회가 길어지면 그건 학습이 아니라 자책이 됩니다. 자책은 속을 끓이게 하는 연료입니다. 특히 지나간 일, 되돌릴 수 없는 일에 계속 매달리면 미래를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후회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은 간단합니다. 후회가 올라오면 교훈을 하나만 뽑고 끝내기. 교훈이 뽑혔으면 더 이상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회는 교훈을 뽑는 순간 역할을 다합니다. 예를 들어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라는 후회가 있다면 교훈은 이것 하나면 됩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잠깐 멈추고 말하자. 이 한 문장이 뽑혔으면 끝입니다. 그 뒤로는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속이 끓는 건 장면을 반복해서 돌리기 때문입니다. 교훈을 뽑는 순간 그 장면은 닫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미움과 원망을 오래 붙잡지 않는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미움과 원망은 상대에게 벌이 아니라 내 몸에 벌입니다. 내가 미워하면 내가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원망하면 내가 소화가 안 됩니다. 상대는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나는 지칩니다. 그래서 용서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내려놓자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더 이상 소모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둬야 할 수도 있고, 마음의 기대를 낮춰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중심을 다시 내 손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만 살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속 끓이지 말라는 건 참고 눌러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속을 끓이는 동안은 행동이 흐려집니다. 감정이 앞서서 말이 세지고 판단이 급해지고 관계가 깨집니다. 반대로 속이 덜 끓으면 행동이 선명해집니다. 필요한 말은 차분하게 하고 필요한 선택은 조용히 하고 필요 없는 자리는 빠져나옵니다. 이게 어른의 방식입니다. 그럼 실제로 속이 끓을 때 당장 쓸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더 구체적으로 적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올라오면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속이 끓을 때 가장 위험한 건 즉시 반응입니다. 즉시 반응하면 말이 칼이 됩니다. 그러니 시간을 버는 한 문장을 미리 정해두면 좋습니다. 지금은 정리해서 다시 말할게. 생각 좀 하고 답할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을 지켜줄 때가 많습니다. 둘째, 속이 끓는 날은 몸을 먼저 안정시키는 게 좋습니다. 마음은 몸을 타고 올라옵니다.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고 어깨에 힘을 빼고 숨을 길게 내쉬고 가능하면 잠깐이라도 걷는 것. 이건 심리 조언이 아니라 생리적인 조절입니다. 몸이 안정되면 마음의 불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셋째, 내가 책임질 것과 내가 책임지지 않을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는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감정, 남의 선택, 남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남의 감정까지 책임지려 합니다. 그러면 속이 끓습니다. 상대가 삐치면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상대가 기분 나쁘면 내가 죄인 같고, 상대가 불만이면 내가 부족한 사람 같아집니다.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했고, 그 다음은 상대의 몫이다. 이 생각이 필요합니다. 넷째, 기대치를 현실로 내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대는 꼭 나쁜 게 아닙니다. 기대가 있어야 앞으로 갑니다. 하지만 과한 기대는 실망을 만들고, 실망은 분노를 만들고, 분노는 속을 끓게 합니다. 특히 가족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기대가 커집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원래 부족하다. 가까운 사람도 내 마음을 다 알 수 없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 세 문장을 마음에 붙이면 속이 덜 끓습니다. 다섯째, 인생을 길게 보면 대부분은 지나갑니다. 지금은 큰일처럼 느껴져도 몇 달 뒤에 보면 별것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속이 끓을 때는 시간 스케일을 바꿔보면 좋습니다. 이 일이 일주일 뒤에도 중요할까? 1년 뒤에도 기억날까? 내 인생 끝에서 보면 어떤 크기일까? 이렇게 보면 불이 줄어듭니다. 여섯째, 내가 내 편이 되어줘야 합니다. 속이 끓는 사람은 자기 편이 아니라 자기 검사가 되어 자신을 계속 신문합니다. 왜 그랬냐? 왜 못했냐? 왜 부족하냐? 그러면 마음은 더 약해집니다. 내가 내 편이 되려면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때는 최선을 다했다. 그 상황에서는 그게 한계였다.
다음에는 조금만 더 나아지자. 이게 현실적인 자기 위로입니다. 위로가 없으면 사람은 버티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는 거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마음을 태우는 일들 중에서 나중에 남는 건 많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내 몸의 상태, 내 곁에 남아준 사람들, 그리고 내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입니다. 그러니 속을 끓일 일에 너무 큰 자리를 내주지 마세요. 속 끓이는 건 열심히 사는 증거가 아니라 내 삶의 힘을 세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불공평한 일도 있습니다. 그걸 모른 척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일 때문에 내 오늘을 다 태우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이 무너지면 내일도 약해집니다. 그러니 오늘을 지키는 쪽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조용히 선을 긋고, 내가 필요한 말을 하고, 내가 필요한 거리를 두고, 내가 내 몸과 마음을 챙기는 것, 그게 속 끓이지 않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문장만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기에도 바쁘다. 이 문장이 마음에 들어앉으면 남의 말에 휘둘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남의 행동에 끓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살아낼 힘이 들어옵니다. 사는 것 별거 없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먼저 챙기고 내 마음을 너무 혹사시키지 말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힘을 쓰세요. 속 끓이지 마세요. 그건 포기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선택입니다.